퇴직이란 사회적 죽음이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모든 기억들이 싹 소환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나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병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갖다가 토사구팽하고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것들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변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작가로서 이쪽에 와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10월 1일 부류에서 남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가에서 대학 교수로 좀 변해서 이 자리에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작가에서 또 다시 교수로까지 변했는가, 그래서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직이란 사회적 죽음이다. 취업이라는 건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인데, 퇴직이라는 건 그 참여 활동 내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유사한 감정들을 제가 퇴직했을 때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회적 죽음이다, 이 얘기가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요즘 뭐 서울 자가의 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인가 그런 프로를 보더라도 일단 한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25년에서 퇴직을 딱 당하면 거의 사람이 시체 같아 보이더라고요. 다 죽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퇴직은 사회적 죽음이다, 이 얘기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멍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멍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들도 어느 순간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전 인생이 다 머릿속으로 쑥 스치고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벗어난 사람이 들려준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때 그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멍했는데 지금까지 25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모든 기억들이 싹 소환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 필름이 다 지나간 것처럼 딱 끊어지고 나면 또 다른 필름이 딱 채워질 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나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소름, 처음에 느낌을 얘기한다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떠오르고 나고 이제 그건 이제 나 자신의 문제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지?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동료들을 어떻게 보지? 직원들을 어떻게 보지? 팀원들을 어떻게 보지? 가족들을 어떻게 보지? 친구들을 어떻게 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을 갖다가 그냥 거짓말이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실은 뭐 차이점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감하는 부분들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어쩌면 직장 생활에 가지고 있는 로망들을 표현해주는 부분들 때문에 공감을 저는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어떤 로망이냐면, 사실은 대기업을 다닌다는 건, 저도 대기업을 다녔지만 대기업을 다닌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날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우리 때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였냐면요, 저희 때는 이제 좀 올드해서 와이셔츠 때 넥타이를 맨 그런 직장을 가고 싶다는 로망들이 대학 4학년 때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특히 뭐 여기가 진짜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직장 생활을 갖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저희 다음 세대는 이제 사원증에다 택하고 커피 하나 들고 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직장 생활해야지 하는 로망을 가지고서 직장 생활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실질적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에 주어지는 효과, 이런 것들보다는 직장 생활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에 끌려서 대부분 다 대기업이라는 데를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명품 브랜드를 사려고 그러고, 차도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것들인가에 대한 것들의 모습들이, 저는 김 부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해왔던 부분이라. 근데 그 안에 이제 디테일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서는 좀 비슷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좀 차이를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퇴직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여주는 모습들이 뭐 제가 생각했던 모습들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그렇게 보여줬었거든요. 저 퇴직하는 과정들이 저는 이혼은 안 해봤지만 이혼하는 과정하고 어떻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이 왜 유사하냐면 처음에 연애할 때는 굉장히 좋잖아요. 서로의 좋은 모습들, 좋은 얘기들 막 하다가 퇴직할 때쯤에 돼가지고 이제 되면은 이혼할 때 그 즈음에하고 똑같이 안 좋은 것들만 막 다 들추어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서로 간에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증폭되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폭발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하고 비슷하게 그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좀 김 부장에서의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훨씬 더 안에서 원망과 부당함에 대한 것들을 호소하고 싶은 생각들이 훨씬 더 컸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비슷하게 표현해줬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게 김 부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기 삶의 모든 그라운드가 직장 아니면 집일 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갖다가 다 양분이 되는데 그런 직장 생활을 해왔던 그동안의 패턴들이 순간적으로 딱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순간에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다시 맺어가야 되지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동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후배들 앞에 내가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솔직하게. 어쨌든 후배들 앞에서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으로서, 뭐 부문장으로서 내가 해왔고 당당하게 어쩌면 내 모습을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해왔는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순식간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딱 떨어지는 것들이 견디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 그런다면 제 짐 싸가지고 나올 때 몰래 싸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후배들 하나도 안 봤어요. 동료들도 하나도 안 보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봤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도 아내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들켰는데 짐 싸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내가 없을 줄 알고 짐 싸가지고 들어갔다가 짐을 보고서 아내가 이게 무슨 짐이냐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서 퇴직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족들한테 말을 못 하겠다는 거, 후배들한테 내 모습에 대한 것들이 내 초라해진 모습을 갖다 들키기 싫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김 부장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임원 될 거라고 김 부장이 주변에 다 소문내고 다녔잖아요. 후배들한테도 나만 잘 따라오면 너희들은 앞길에 이 직장 생활에 탄탄대로야. 근데 사실은 퇴직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스스로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초라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직장 생활에 퇴직할 때 딱 나타난 현상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마 가장 많은 부분들을 직장에 있는 이 동료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깝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속내에 있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에게 속내 가족들한테 못했던 얘기를 더 깊은 얘기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저희 때 이제 회식이기 때문에 저희 때 회식 때는 이제 막 저런 넥타이 두르고서 막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저희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다 가졌는데 그때 했던 얘기들이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야, 너 형만 믿고 따라와. 너 형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 임원도 시켜주고 다 할 거니까 형만 믿고 따라와. 이런 식의 취중에 있는 대화들을 갖다가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 생활의 구조인데, 물론 지금의 이제 직장 생활은 약간 좀 달라지겠는데, 우리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내에 있다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부딪히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친구들에게 내가 이 친구들을 갖다 이끌어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그 서글픔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들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병든 이리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리 그 늑대무리인데 늑대무리들이 각각의 역할을 맞춰가지고 사냥도 하고 해서 무리가 몰려다녀서 사는데 그 중에 한 늑대가 어쩌면 사냥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 부상을 당한 이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늑대 무리에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그 늑대 무리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병든 늑대의 법칙이라고 해서 병든 이리의 법칙이 이걸 얘기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퇴직할 때쯤에 김 부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김 부장이 이제는 힘이 없고 꼰대라는 타이틀로 해서 병들어 버렸다는 것들을 아는 순간에 주변에서 옆에 있는 부장도 그다음에 밑에 있는 팀원들도 말을 듣지 않고 하는 형태로 해서 물어뜯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물어뜯김을 당하고 있는 김 부장의 입장에서는 아, 조직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들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절이 언제냐면 지금 같은 때예요. 대개 보면 직장 내에서 퇴직을 시키는 게 10월, 11월, 11월 이때예요. 꼭 추울 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울 때에 빠져나오게 되면 그 직장 내에서 같이 해왔던 그런 모든 동료들한테 어쩌면 섭섭한 감정들을 갖다가 아니면 내가 초라한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무리낌을 당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이제 아, 내가 왜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게 뭐 다 아시는 얘기처럼 모든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직장 생활 이후에 나 자신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 여기서 직장에서 내가 모든 거라고 믿어왔던 직장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쫓겨나니까 그러면 나를 어디서 찾지? 내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퇴직이 사회적 죽음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갖다가 토사구팽하고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것들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 떨어져 나왔을 때 아, 내가 왜 살아왔는가. 이게 단순하게 직장의 퇴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전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아, 내가 왜 살아왔고 내가 뭔고 그리고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까지 확장되어져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김 부장에서 언뜻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김 부장을 보는데 사실 되게 불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병든 이리처럼 쫓겨나왔던 그런 것들을 보니까 김 부장에서 그 모습들하고 겹쳐지니까 불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김 부장은 다 보지 않고 송희구 작가 쓴 책만 읽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짐작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쇼츠로 나와 있는 것들 몇 편만 봤지 사실은 김 부장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AI까지 나왔고 디지털에 대한 적응들이 사실 우리 세대들이나 이 세대들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고 나니까 뭐 더 다양한 것들이 이미 우리 사회를 갖다 변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 너무 두려움이 또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퇴직하는 것들이 너무 힘겹게 다가왔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 김 부장에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보고 울었다고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글로서 읽었는데 그 퇴직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나 퇴직했다 그랬을 때 고생했다. 뭐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김 부장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저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부분이 제 아내도 제가 그렇게 해서 퇴직해서 나갔다고 했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가족들이 있었던 거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준 것들이 아마 이 시대에 퇴직을 앞둔 사람, 퇴직한 사람들의 공감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생각을 합니다. 조급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은 다 거기에 뭔가의 허점들이 노출돼가지고 그 허점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감히 이렇게 했냐면 직장 생활하면 허점 생활이 있는 것들은 누군가가 보완해줘요.